안녕하세요. 오늘 XRP에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역시 계속 10월 10일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역사적 청산 이후로 계속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약 10월 10일 당시 8억 달러 정도 규모의 옵션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한 2억 달러 정도로 줄을 정도로 개인이 XRP로부터 떠나가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아시는 것처럼 ETF 시장의 역사가 바뀐다. 그리고 재편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XRP는 ETF에서는 거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능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개인은 떠나는데 기관은 사랑하는, 기관은 XRP에게 다가가는 그런 형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용한 붕괴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오히려 조종장에, 만약 지금이 조정장이라면,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조정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즌이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시즌이 시작된 바가 없기 때문에 종료될 것도 없는 거죠. 지금은 조정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거시적, 미시적 요인들에 의해서 곧 내년 상반기에 암호화폐 불장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몇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오히려 지금의 조정장이라고 하는 규정을 한다면 지금의 이 모습은 너무나도 전형적인 거예요. 조정장이 뭐예요? 개인들이 던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관은 그거를 주워가는 거고. 그게 조정장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거꾸로다. 기관은 던지고 개인은 죽는다? 이러면 조정장이 아니고 상승장이죠. 곧 하락할 상승장일 때나 개인이 들어오고 기관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이런 내용 자체가 지금이 조정장이다. 상승을 눈앞에 둔 조정장이다. 라고 하는 거를 오히려 거꾸로 보여주는 거다라는 부분. 이틀 전에 12월 FOMC 됐습니다. 되게 이중적이었죠. 예, 이중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매파적인 발언도 나오고 한편으로는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나오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중요한 거죠. 뭐냐? 12월 금리 인하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남는 문제는 뭡니까? 내년 1월, 3월, 5월 더 친다면 6월까지 이 FOMC가 계속 있는데 이때 금리 인하가 연속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부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다른 것도 있지만 첫째, 고용시장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파월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용시장의 데이터가 너무 높게 잡혀있다. 좋게 잡혀있다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느끼기엔 더 안 좋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뒤로 가면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말은 지금 현재는 금리 인하를 원하는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지만 매파적 발언을 했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은 금리가 중립적이지만 상단에 있다 그랬어요. 상단. 즉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이 아주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 말에 껍질을 벗기고 안에 있는 알맹이 얘기를 보면 뭐냐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게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케빈 헤셋. 예. 초비둘기파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비둘기파가 연준 의장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임명을 1월에 한 다음에 올라오는 건 실제로 이제 활동하는 건 7월이지만 이 사람이 연준 이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2월부터 연준 이사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럼 스티븐 마린과 함께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이끌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JP모건이나 시티은행 같은 보수적인 은행들도, 투자은행들도 1월, 3월 정도까지는 연속으로 금리 인하할 것 같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암호화폐 불장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죠. 또 하나 변수는 뭡니까? 안타깝게도 연준이 완전한 QE, 양적 완화를 하진 않고 대신 시중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지금 비어있거든요. 이거를 채워주는 기술적 보충에 한정되는 RMP라는 건 뭐냐면 단기 채권을 매입하는 겁니다. 단기 채권. 요거는 사실은 양적 완화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근데 RMP를 이미 하기 시작했어요. 12월 10일부터 하기 시작하고 아마 3월까지 한다 그러는데 월 한 400억 달러 규모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양적 완화라고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2019년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2019년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RMP를 하면서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 마치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것처럼 양적 완화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뛰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RMP를 하더라도 계속 이건 하게 될 거예요. 계속 한 3월까지는 못해도 취소할 텐데 이때 1월, 3월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가 떠받쳐 들어준다면 2019년처럼 암호화폐 불장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변수는 뭐냐? 예,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냐? 관세. 대법원이 관세를 위헌 판결하느냐. 만약에 위헌 판결한다면 딜레이 되겠죠. 금리 인하가 여름이나
가을 겨울로 뒤로 밀어날 겁니다. 그럼 암호화폐 불장도 또 딜레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변수는 엔캐리 청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되느냐. 이게 너무 세게 진행된다면 딜레이 되겠죠.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보면 한 달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된다면 요 엔캐리 청산 규모가 크다라고 한다면 한 달 정도 딜레이 될 수도 있죠. 요런 게 말하자면 변수입니다. 요런 변수를 제외하고는 RMP, 단기 채권 매입하는 거, 연준이 여기다가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섞이면서 실질적인 QE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렇게 된다면 암호화폐 불장이 상반기에 온다. 그랬을 때 오히려 이렇게 전형적인 조정장을 맡고 있는 XRP가 엄청나게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